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길고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아주 오랜만에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쉬는 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코로나 확진됐다는 소식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요. 다행히도 오늘 양시장이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반등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제 2020년의 4분기가 새롭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단단하게 대비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래자들 1부, 2부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그런 정보들 다양하게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주연 위원님 인사 부탁드려볼게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먹고 자고 살이 한 4kg 정도 쪘습니다. 4kg요? 저 3kg니까 1kg 정도 이기셨네요. 다행입니다. 네. 위원님들이 좀 쪄주셔야 돼요. 네. 네, 왜냐면 이게 비율이 중요한데 저희가 너무 또 뚱뚱하게 나오면 속상하니까. 근데 많이 드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석 연휴 때 좀 쉬셨어요? 쉬었죠. 당연히 그 긴 연휴 동안 쉬겠죠. 네. 쉬었는데 그냥 쉬지만 않고요. 미국 시장도 가끔씩 한번 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일 건가 또 이제 그런 이제 고민도 하면서 추석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추석 연휴 때 우리 시장은 쉬었지만 네. 이제 해외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쏟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까지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 있던 변동성 플러스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이슈들 오늘 1시간, 2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장 정리부터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올라줬고 또 기관의 수급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뭐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형님께서 이제 감염이 이제 되시면서 미국 깜짝 증시가 놀랐어요. 정말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뭐 반등 나올 거 생각해서 네. 좀 해외 선물 좀 재밌게 트레이딩을 했었습니다. 선물도 공략을 하셨어요. 네, 이슈가 있으니까 네. 또 형님께서 추석 선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수익을 좀 잘 냈는데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5차 부양책 가지고 이제 줄다리기를 네, 좀 맞아요.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2조 2천억 달러를 부양책을 하자. 공화당 쪽에서는 1조 3천억으로 했다가 3천억 달러까지 이제 줄이면서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싸웠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서 5차 부양책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보였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치권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5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뭐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선물 시장 따라서 강하게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이제 그 금요일 저녁에 미 증시 영향으로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건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더 풍부하게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상승한 부분,
제가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양책이 이제 통과되기 직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조금 쉬었던 섹터들 새로운 뭐 어떤 대단한 뭐 테마가 만들어진다던가 섹터는 없었어요. 기존에 강하게 주도했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네. 그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의 상승은 좀 없을까요? 오늘 상승 반짝하고 나왔다가 아. 대부분 조정이 이제 역시 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것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국내 증시가 닫았지만 선물 시장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 하시면서 계속 감을 잃지 않고 오늘 시장까지 또 대응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4분기에 주식 시장 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현 위원님과 장중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되고요. 잠시 뒤 8시 30분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도 열립니다. 오늘 이지환 전문위원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주도 섹터 놓치면 주식 농사 끝입니다. 집중 이런 주제입니다. 주도 섹터가 앞으로 또 2020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섹터가 나머지 시장 이끌어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잠시 뒤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쉴 때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행히 오늘 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개인들은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개인들은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불안감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덤비질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가만 보게 되면 오늘부터 상승한 게 아니고 이미 추석 전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했던 부분들을 체크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다면 그 흐름들을 쫓아올 수가 있었을 텐데 시장은 오늘 1.2% 정도의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처음 반등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지난주 이제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장 이제 화요일이군요. 지난주 화요일, 월요일 그다음에 지지난주.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25일 금요일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 한번 반등 나오고 화요일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 이제 휴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하기 위해서 일단 바닥을 쳤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바닥을 친 모습에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뚜렷한 뭔가의 호재가 나와주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에 조금 불안감에 좀 휩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정부에서 강력한 뭔가 뭐 수소차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뭔가 강력한 얘기가 나왔다면 거기에 이제 저것 때문에 움직이는가 하면서 돈들이 몰려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않고 그냥 흐지부지한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이제 호재들이 몇 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뉴스가 막 강하게 나와주면서 움직인 게 아니고 뭐 적당히 뉴스들이 나왔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한국차 이제 미국 점유율에 대한 얘기 좀 이따 저희가 또 얘기를 또 나누겠지만 그래서 미국의 점유율들이 이제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완성차 관련주들 수소차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고요. 정부에서 그다음에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제 수주 소식이 나와주면서 관련주 좀 강하게 좀 움직여졌고 그다음에 바이든의 미국 대선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급등이 나오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쪽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의외로 오늘 철강 업종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제 화학주 섹터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철강 업종 움직인 것도 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뉴스 얘기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철강업계가 올해 3분기에 이제 전분기보다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이슈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슈인데 이전에는 이런 이슈가 있어도 꼼짝도 안 했던 철강주들이 오랜만에 오늘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동국제가 다 강하게 오늘 철강주들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외에서도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주 외에 지금 뭐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그렇게 약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지금 뚜렷한 호재를 콱 개인 투자자한테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왠지 모르게 약간 몸살이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많은 한 5천억 넘게 매도가 좀 나와줬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대가다 보니까 강력하게 좀 들어가질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종목들이 다 튀어버리게 되면 그때서 호재가 나오면 이제 급급하게 뒤에 쫓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추석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거기에서 좀 이따가도 이제 마감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뉴딜 결국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한국 뉴딜 정책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선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 그 관련된 뭐 대선주라든지 우리 이준 전문가님이 거기 또 이제 전문이니까 뭐 대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섹터들에 대한 이제 테마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일단은 뭐 오늘 시장 강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께서 수급과 더불어서 오늘 튀었던 섹터군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일단 튀긴 튈 건데 미리 그걸 선점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정수 의원님께서 추석 연휴 전에 미리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사인을 드렸는데 이런 건 다 주식 같은 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런 타이밍. 타이밍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옆에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정리 짚어봤으니까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로 온수 매트 장만하기. 이제 10월, 날이 확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하고 올해 겨울은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올겨울에는 온수 매트를 사고 싶은데요. 11월쯤에 온수 매트를 살 수 있도록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네, 온수 매트가 또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지은 앵커님은 써보셨어요? 저는 온수 매트 살 돈이 없어서 전기 그 매트 있잖아요. 전기 매트. 네, 근데 그 위험하다고 전기장판. 하더라고요. 네. 네. 전기장판은 좀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온수 매트는 물을 데워서 쓰는 거라서 훨씬 더 맞습니다. 안전하고 또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원님들한테 오늘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어. 전기 매트를 온수 매트로 좀 바꿀 수 있게. 지은 앵커님이 또 바꿀 수 그러니까요.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 들고 와 주셨나요? 네, 뭐 온수 매트보다는 그냥 저기 난로를 빵빵하게 때울 수 있을 보일러가? 정도의 종목을 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한 종목 이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답을 안 드리고 설명을 좀 하기가 약간 너무 다 티가 나나요? 네, 너무 티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도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대장주부터 티가 나네요. 그죠? 수소 전기차 관련된 정말 대장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테마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가격과 품질로 시장 점유율 사상 최대 달성이 예상이 되는데 신제품 출시한 부분에서 이제 제가 어떤 제품인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이 신제품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상이라는 상을 대부분 다 휩쓸었고 현재 판매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쪽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수소와 전기차 관련해서 더 큰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라고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말씀드리면 답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일 거라고 우리 이주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판매율이 1위라고 합니다. 신제품 판매율 1위면 당연히 4분기 실적, 내년 실적까지 또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정수 위원님의 종목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온수 매트 살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들으면? 뭐 온수 매트 2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은 공략
주 주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주원 전문가님하고 이제 같은 비슷한 섹터예요. 근데 약간 좀 틀린데 이제 대장주냐 이제 부품주 조금 이제 중소형주냐 이런 네, 차이일 중요한 건데. 얘기 자꾸 그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주원 전문가님이 그 종목이 잘 가면 얘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주원 전문가님 종목이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야 얘도 잘 가기 때문에 좀 이따 어떤 종목인지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한국차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9년 이래 지금 최대 달성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 포함해서 모든 완성자뿐만 아니라 이쪽 관련들이 다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실적 그 3분기 이후에서 지금 실적들이 좋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면서 제 주가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종목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먼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말씀을 드렸네요. 완성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 돈방 강세에서 관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닥에서 정배열 초입 국면으로 바닥주가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과거 이제 올해 초에 그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세종공업이 100%인가 200%가 올라갔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는 200%인가 같은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서 그 세종공업이 바닥에서 물론 시장이 중간에 흔들렸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큰 수익은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100%에서 200% 정도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얘기했던. 근데 그때 움직였었던 정배열 초입 국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좀 이따가 다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인지 계속 한번 맞춰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이렇게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흥미진진하게 2부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섹터로 묶일 수도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종목을 두 개 이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좀 취향에 맞게 골라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부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한번 히트 봤으니까 저희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트레이딩 Q&A 첫 번째 질문입니다. 8.6조 원 몰린 빅히트 공모 청약 첫날. 아미들도 참여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과연 아미들이 정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좀 청약을 했는지 궁금한데 찾아보니까 온라인과 전화로 청약을 했는데 고객들이 주로 고령층이었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좀 낮은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 나도 안다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모 청약을 하신 분들은 정말 큰 손분들. 보니까 72세 할머니가 BTS로 잘 알려진 곳이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확실히 글로벌 기업이긴 글로벌 그룹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몇 명인지 아세요, BTS? BTS 7명. 7명. 오, 이거 다 주워 드시는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당연히 알고 알겠습니다.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네. 믿어보도록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청약이 또 내일 또 남아 있잖아요. 네. 얼마 정도 몰릴까요, 이번 청약에? 이번에 그 뭐 뉴스에서 나오기에는 뭐 사상 최대 그러니까 네. 이제 올해 뭐 SK 바이오팜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최대 대여다 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부분인데 100조가 몰릴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네. 오늘이 첫날이었잖아요. 네.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네. 별로 그렇게 많이 몰리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언론에서 100조 정도 되면 1000대 1이면 1억 넣어도 한 주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아예 시도를 안 했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포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지금 그 CMA 계좌에 한 60조 넘는 돈이 대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탁 자금이 한 55조 정도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보통 한 둘째 날이 IPO에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BTS 아미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뉴스가 있는데 뭘까요? 군 면제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나왔죠. 아무래도 국위 선양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군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솔직히 뭐 그 어떤 누구보다도 BTS가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네. 그죠 좋은 쪽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BTS 멤버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고 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공백이 해요.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잘 그래서 봐야겠네요. 뭐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사상 최대 IPO 역사상 최대 금액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상 최대 금액에 몰리려면 내일 하루 동안 거의 한 90조 원 가까이가 좀 몰려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이주연 위원님 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수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워낙에 아게터 섹터, 엔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는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네. 이슈 때문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슈가 이제 나왔고 내일까지 이제 청약이 마무리가 되면 이슈는 끝일까요, 위원님? 아니요, 이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늘 있었던 이제 신규주 청약대 이후에서 이제 강세가 좀 나와주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와주고 조정 다음에서 이제 또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청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지금 내일 정말 90조가 몰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몰려서 들어오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뉴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100조 원 가까이 몰리게 되면 7천만 원 기준으로 뭐 한 주가 들어온다라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뭐 7천만 원 넣었는데 한 주 들어온다. 이제 13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모가가 일단 13만 5천 원 정도 기준이 되지만 이게 당일날에 또 상가가 되면 또 가격이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시초가 다음에서 이제 움직일 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제 아마 다 인터넷 보면 다 계산이 되어 있을 텐데 당일날에서 이미 벌써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공모가 돼서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모멘텀 승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모로 해서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글쎄요. 아마 청약이 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은 뭐 여전히 SK와이팜이나 카카오게임즈에서 보여줬듯이 뭐 1억 기준으로 뭐 13주, 뭐 5주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1억 다 사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만 뭐 50만 원어치, 60만 원어치 혹은 13만 원어치 뭐 하나 정도만 사지는 부분들인데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엔터주 흐름들도 저는 좋아질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넷플릭스랑 디즈니가 지금 그 OTT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북미, 유럽 여기 이제 다 장악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근데 아시아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큼 드라마를 이렇게 장악하고 만들고 이렇게 스토리도 탄탄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뭐 인도, 뭐 중동 심지어 일본에서도요, 지금 넷플릭스 그 순위를 보게 되면 한국 드라마가 1위, 2위, 3위를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랑 지금 디즈니가 지금 서로 돈을 열심히 넣어가지고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컨텐츠 시장에서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음악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쪽 프로그램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 투자가 들어올 거예요. 좀 그래서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앞으로도 저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요거 상장 이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이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뭐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결국은 여기 있는 이제 이제 연예인들이죠. 그래서 뭐 아이돌이든 연예인들이든 이 친구들이 뭐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뭐 전 세계에 이제 판매가 되게 되면 그 아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에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이쪽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사실은 내년에 OTT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공유경제, 그리고 자율주행차 가게 되면요,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할 겁니까? 드라마 봐야죠, 그렇죠?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할 텐데, 그런 소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율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그런 소비들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엔터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물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장 이후에서 쫓아가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긴 조정을 받으면 한 6개월 정도의 조정을 많이 받는다라 그러면 그때서 싸게만 산다면 저는 앞으로의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빅히트뿐만 아니라 엔터주 관련돼서 좀 큰 그림으로 어떻게 그 관련주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한두 주밖에 못 받으면 엔터주 자체가 앞으로 잘 갈 건 알겠는데 어떻게 앞으로 공략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정수 의원님께서 아게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뭘까요, 의원님? 상한가 몇 방 갈 거? 아, 이것도 맞추는 또 묘미가 있죠. 맞추기가 굉장히 따상, 어렵다. 따따상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4조 넘게 지금 들어오니까 네. 야, 이거 쉽지 않죠. 아니, 몇 번의 가능성을 보십니까? 저도 이주연님?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 2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스랭커 2번. 네. 그럼 이정수 의원님 저도 많아봤자 한 2번일 것 2번. 같은데요. 이주연 의원님. 저는 한 번에서 한 번? 끝나지 않을까. 저도 이주연 의원님과 아. 함께 한 번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시총이 있어요?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또 이게 또 전 세계 아미들이 상장 이후에 매수로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하면 네.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2번이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 주엔 좀 자리를 바꿔 앉아야겠네요. 저랑 이주연 의원님이랑 같이 앉고 한 번에 두 이야기한 번, 두 사람. 번 대 한 번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어찌됐든 결과가, 네. 근데 간다는 거에는 다들 이견이 없으세요? 한 번은 가겠죠, 한 번은. 한 한 번은 가는데. 네. 아, 지금 두 피디님께서 음료수 내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면 이기는 사람한테 음료수를 가는 것으로. 지는 사람이 음료수를 사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까지 내장이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기회가 끝이네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받아놓고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뭐랄까요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네. 이제 이정수 의원님은 한 번이라 그랬나요? 두 번. 두 두 번. 번이요. 우리 이주연 의원님 한 한 번. 번. 전 이주연 의원님 믿겠습니다. 쫄깃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과 거래자도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코로나19 회복 소식 부양책 기대라는 주제입니다. 아유. 추석 연휴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맞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시장이 좀 쉬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런 말들도 것도 있더라고요. 다행이었다는 말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주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5차 부양책 기대감이 지금 또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또 회복을 해줬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올렸는데 게리던 빨리 부양책을 끝내라. 합의를 빨리 끝내라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2시간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미국의 부양책이 곧 만들어질 거고 더 크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항공사들한테 사람들 해고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언급까지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점이 도달한 걸까요? 저는 뭐 거의 이제 합의점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1조 6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2조 2천억 달러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네네. 한 2조 달러 정도 한 2천조죠.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2천조 정도 이상이 되는 금액이 이제 부양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기대감에 이제 지금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합의가 돼서 발표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네. 증시가 출렁할 떨어진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출렁인다.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꺾여서 빠진다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선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출렁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출렁임이 나온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번에 그 금요일 날 장중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좀 솔직히 많이 아쉬웠었어요. 이게 이제 네.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졌겠지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뭐 아쉽게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었고 지금 뭐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5G 섹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처음에 당선되면서 공약했던 부분들이 미국의 인프라 사업을 싸그리 다 새롭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5G 관련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360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자금이 투입을 하기에는 현재 버라이즌이라든지 AT&T,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의 자금 사정을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까지 지금 현재 미국은 5G 인프라를 전 미국인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에서 개별적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부분에서 정부 정책 지원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부분을 좀 기대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 정도의 그 자금이 될 텐데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5G 장비, 그러니까 인프라로 이제 까는 데 있어서 좀 속도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5G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만이 이 통신적 관련 기업들이 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선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 부양책은 통과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공사에도 투입이 될 거고, 네네.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도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통신사들이라든지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제 또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양책의 수혜주가 5G 관련주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부양책이 발표되는 시기에 따라서 증시가 좀 출렁일 수도 있다.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추석 연휴 동안 나온 이슈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또 바꿀 수 있었던 모멘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정수 위원님한테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보시죠? 그렇죠. 과거에서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요. 네. 아무리 호재가 나오더라도요. 호재가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악재가 먹히지 않고 약간의 호재에도 잘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반대로 이제 호재가 나와도 호재가 먹히질 않아요. 그냥 악재들이 계속 생성을 하면서 시장을 뺐는데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를 걸렸다라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과거 같았으면 만약에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코로나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걸렸다라는 얘기 때문에 네. 나스닥과 다우가 아마도 그냥 막 선물 지수가 막 폭락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한 4% 정도는 빠졌을 텐데 4%가 아니고 1% 가까이도 빠지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크게 폭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오늘 상승했죠.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경기 부양책 얘기,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렸다라는 악재와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하겠다라는 호재, 이거를 만약에 시장이 약했을 때에서는 악재를 부각시키고 호재를 없애버립니다. 호재가 나와도 먹히질 않아요. 계속 빠지는 얘기만 나오지. 근데 지금 보면 호재를 계속 부각시키고 올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도 아마도 조그만 호재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메이저들이 보고 시장을 리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악재에 지금 여러분들이 민감할 필요가 아니고 지금은 호재에 민감을 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잘 잡아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에서는 종목들이 가격을 쥐잡고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딱히 나올 악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재들도 그렇게 많이 크게 지금 나오는 부분들도 없는데 은근슬쩍 종목들이 잘 튀어요. 오늘도 보게 되면 철강주들, 그다음에 화학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냥 튀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튀어버리는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종목들이 그러다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되겠지만 싸게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려요. 그러니까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웬만해서는 종목들이 조그만 호재에도 민감하게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나와주는 뭐 미국에 대한 호재들도 잘 체크를 하시고요. 국내에서도 뭐 한국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 뭐 양도세 얘기들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근데 양도세 그렇죠. 아마 추석에 보셨지만 알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 3억이 웬 말이냐 해서 그거 가족 합산 그거 없애야 된다는 얘기 나왔고 긍정적으로 얘기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시장을 눌러놨었던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치워지게 되면 대기했던 자금들 중에서 특히 금액이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는 금액들 중에서 이제 들어오려는 자금들이 대기 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치워지게 되면 그걸 또 호재로도 받아들여서 시장은 또 한 번 더 점핑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근데 시장을 급등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종목별 급등 장세. 그래서 종목들만 상승장이 나오는. 그래서 지수는 아직까지는 이게 폭등할 거를 생각하지는 않는데 만약 양도세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게 되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치워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악재 부분을 치워버리게 되면 양도세 얘기로 이후로 해서 시장이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들이 좀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더 위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지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추석 전에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럼 지나간 걸까요, 의원님? 좀 지났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호재를,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될 것이고, 그러한 좀 시그널이 이미 경기 부양책이 가속화되는 거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진 것만 봐도 이제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까지 이정수 의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이 가족 양도세를 좀 없애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또 시장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이슈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미국 시장의 한국차 점유율이 9%에 육박했다. 9년 만에 최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이주연 의원님께서도 오늘 자동차 이슈 가져와 주셨지만 이정수 의원님께서 가져와 주신 그 PPT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두 분이 좀 통하신 것 같아요. 통했어요. 그죠? 저희 빼고 만나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연락하죠. 연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 빼고 또 막 따로 공모하거나 이럴까 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껴주세요. 그만큼 또 자동차 시장의 좀 이슈라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얼마나 또 앞으로 성장을 할지가 좀 무섭거든요. 네. 이런 주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현대 기아차를 이제 올 초부터 좀 굉장히 그동안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 하면 쳐다도 안 봤던 네. 그랬는데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제 그 경영권이 이제 좀 젊어지고 있잖아요. 3세 경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 초부터 이제 좀 시선을 바꿔서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추석 동안에 동생이 이제 LA에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 중에서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현대 기아 차는 쳐다도 안 보고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자동차였는데 그렇죠. 네, 그랬죠.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냐, 왜 한국 차를 거기서 살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요. 팰리세이드나 이런 이제 대형 SUV 시장을 거의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미국 사람들이 땀 흘려 만든 미국 자동차라는 거를 앞세워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9년 만에 이제 9%로 지금 거의 굉장히 점유율이 좋아졌잖아요. 네. 저는 올해 만약에 증시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한다면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초입니다. 네네네. 어떤 섹터나 테마의 상승 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소형주들이나 중형주들, 테마주들은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한 달 반에서 3개월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시장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상승 흐름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남은 한 분기는 자동차 sek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현대 기아 자동차 지금 뭐 앞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뭐 수소차 섹터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개편될 수 있는 부분들, 전기랑 수소 섹터에서의 현대 자동차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대형 SUV 시장을 미국이 이제 좀 선점하면서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아 자동차 대형 SUV는 주문을 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내년 코로나 이후에 네. 추가적으로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현대 기아 자동차는 굉장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현대기아차 차트가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진입도 지금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충분히 오. 진입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대 기아차 한번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8시 34분이고요.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서 오늘 무료로 온라인 방송 진행해 주시는데 주제가 여기서 주도 섹터 놓치면 주식농사 끝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과연 이 유튜브에서도 이 차에 관련한 그런 이야기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이동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할 것 없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뭐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을 때 저는 너무 떠서 보내줘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올라갈 목표치는 충분히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못 갔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뭐 10년 동안 해서 잘 못 갔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때 이제 2008년도 9년도 현대차, 기아차 강하게 움직인 이후에서 뭐 계속 움직이지 못했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지금 뭐 좋은 호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아까 전에도 뭐 경기 부양책 얘기도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은 돈들이 몰리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이제 제품을 사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IT라는 게 이제 과거에서 이제 자동차는 이제 기계였죠. 근데 이제 IT라는 부분에 볼 때에서 자율주행차, 컴퓨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컴퓨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T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맨바닥에서 없는 것들이 새로 생기면서 계속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IT 기술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그동안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일본 도요타라든지 닛산이라든지 뭐 이쪽 자동차와 이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약간 밀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앞으로의 IT 기술로 볼 때에서는 저는 이제 일본 차는 이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굴러가는 데만 이제 뭐 속도가 경쟁이 아니고요. 이제 자율주행차 이제 누가 이제 IT 기술을 누가 더 많이 집어넣느냐. 결국 이 싸움이 될 건데 거기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나라들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에서 철수한 부분들도 있고 일본 자국 내에서도 지금 경영난으로 지금 파산 위기에 있다는 얘기들 좀 나와주고 있고 일본은 지금 상태가 좋질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계속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와 자동차 이쪽 얘기에 결국은 저는 좋은 호재로 아마 당분간은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움직여주는 우리나라의 국내 이제 섹터들도 보게 되면 처음에 2차 전지가 움직였죠. 2차 전지 움직이고 나서 그다음에 수소차 움직이고 전기차 움직이고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테마주의 순서로 볼 때에서도 이거는 순차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완성차, 그다음에 한국차에 대한 이런 부분의 흐름들은 저는 당연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해먹을 게 많은 그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2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목표치도 있고요. 이 정고점을 뚫게 되면 N자 목표치로 25만 원이 아니고 27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갈 수 있는 목표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빠졌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거의 7년, 8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만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뭐 주구장창 빠졌던 기아차도 마찬가지.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아니네요. 8년에서 9년 동안 빠졌던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자율주행차를 달고 그렇죠?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뭐 올해만 판매할 거 아니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기술을 넣어서 또 만들 거고요. 2022년에서도 더 좋은 기술을 넣을 거고 2023년에는 더 좋은 기술을 넣을 거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계속 넣을 겁니다. 그러다 정말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들이 접목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고점, 신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나오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이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와 기아차와 관련된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 두 분께 이제 둘 다 여쭙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이런 이슈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주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이 나는 경우들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네. 그런데 크게 불이 났다고 해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이제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네. 불타서 이제 뭐 장사를 못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죠. 그렇다면 보험 같은 거 다 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생산하는 부분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겠지만 네.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보험은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같은 거 들어놨을 거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23만 주, 27만 주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샀는데 만약에 내일 현대차, 기아차 이쪽의 완성차들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시장이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시장을 약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면 오히려 불이 났다라는 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불안해서 던지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때를 아주 잘 이용을 해서 물량들 다 걷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불이 났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 흔들릴 때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그런 악재를 다 먹어가고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불 나게 되면 불 난 이후에서 이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잘 마무리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이주원 전문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으로 돈 더 벌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기사를 그냥 덮어버릴 거예요. 아마 좋은 얘기로.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에 여러분들이 민감해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악재에 흔들리면 사야 될 종목들이 뭘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적 결함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떤 이슈를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따라서는 주가 흐름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서울경제 이주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주가 흐름을 잡아가시는지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질문이 아니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도 삼성 영업이익이 10조 찍나 LG도 사상 첫 3조 원 돌파 기대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또 앞으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화웨이에 통신 관련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 있고 반도체 쪽도 제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삼성전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의 이제 애플이 신규 폰 출시하는 것도 연기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마켓쉐어를 좀 더 많이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 LG전자 뭐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전의 이제 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부분이 조금 약한 상황이고요. 약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 쪽으로 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전장 사업에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LCD 쪽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더 좋아진다 면 LG 역시 좋은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 LG까지 거의 뭐 대형 기업들의 호조가 엄청날 것 같은데 우리 이정수 의원님도 바로 여쭤볼게요. 이번 질문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둘 다 기대가 돼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못 간 부분들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명실상관 대한민국의 1등 종목이었고 IT 대형주고 대장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5G라는 부분에서 뭐 버라이즌에 대한 최근에 그 많은 물량이라는 거의 8조 가까이 되는 수주 물량을 이제 따낸 것도 있지만 이게 계속 유럽과 미국과 뭐 동남아시 계속 아마 따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 호조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나빠질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삼성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파운드리 시장을 먹기 위해서 지금 덤볐는데 저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분명히
큰 좋은 호재들을 많이 달고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시작해서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 투자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주연, 이정수 위원님과 장중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무료 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 트럼프에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IT 종목 어떻게 매도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이동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